이번 시간에는 그 많은 분들이 사주를 보다 보면 제가 언제 이동수가 있는지 또 언제 뭐 이사를 간다든지 이직할 수 있는지 그런 변화와 변동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어보신다고 하면 쉽게 이해 갈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아, 내가 대략 언제쯤 이동을 하겠구나. 아니면 내가 역마살이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인생에 참으로 변화가 많은 사주구나. 쉽게 알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주를 보면 지지에는 12지지라고 있습니다. 12개가 있다라는 소리인데요. 그 중에서 이 12개를 따로 4개씩 묶어서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인신사해라는 게 있습니다. 인신사해. 물론 뭐 한자를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이 글자만 보고 이게 무슨 자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오, 묘, 유. 마지막으로 진, 술, 축, 미 이렇게 해서 12지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을 4개씩 묶어서 나타내는데 이 첫 번째 인신사해를 다른 말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역마살이라고 합니다. 역마살. 그리고 좌우 묘유가 글자가 있는 것은 이것은 도화살이라고 있습니다. 도화살 많이 들어보셨죠? 자, 마지막으로 진술충미는 화개살이라고 하는데 화개살은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신사해에 좌우묘요 진술충미 이렇게 해서 12지지 12개가 있는데 이 역마살을 나타내는 인신사해는 사주에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동이나 변화, 뭐 변동 똑같은 말이죠.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역마살이라고 하는 인신사해 위주로 알아보고요. 다음엔 또 좌우묘요 도화살 그리고 화개살인 진술충미 이렇게 해서 알아볼 텐데 오늘은 일단 이 인신사해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주는 연, 월, 일, 시 이렇게 해서 4가지 기둥에 2글자씩 있어서 사주 팔자로 한다고 요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태어난 날을 일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일주라고 합니다. 일주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날의 기둥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하늘 위에 떠 있다 그래서 이걸 천간이라고 하는데 이 일간이 내가 무슨 글자로 타고났는지에 따라서 사주 팔자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 지지 밑에는 지지라고 하고요. 위에는 천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세력을 놓고 봤을 때 내가 태어난 게 목의 날에 태어났는지 금의 날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사주에 이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 특히 이 아래 지지에 해당되는 글자에서 이 인과 신과 사와 해가 여기 많이 있다. 그럼 이 사람 자체는 역마살 기운이 강해서 인생의 변화, 변동이 많습니다. 특히 만약에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인이나 신, 사, 해 이렇게 해서 이 인신사의 일에 태어났는데 바로 옆에 월이나 시에 또 인신사회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여기 태어난 띠가 인신사의 띠 그럼 띠로 따진다고 하면 호랑이 그 다음에 호랑이, 원숭이, 뱀띠, 돼지띠를 우리가 역마의 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랑이띠 같은 경우는 되게 새벽에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되고 또 밤에 움직이고 야행성이죠. 원숭이도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역시 뭐 뱀띠로 따진다 그러면 뱀띠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눈에 이렇게 쉽게 띄는 동물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 뱀띠하고 그리고 이 돼지띠 자체를 다 역마띠라 그래서 인신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서 그 밑에 있는 그 일지의 인신사회로 태어났는데, 만약에 내가 인이 태어났는데 인날 바로 옆에 신월에 태어났다 이랬을 때는 인신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신사회는 인신충이 되고 사회는 사회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신사회일 하나만 딱 갖고 있을 때는 역마기가 잘 발동을 안 하는데, 내가 인을 갖고 있는데 신이 옆에 있을 때 여기 시지라든지 월지 아니면 그 연의 띠에 만약에 신을 갖고 있다 하면 이 사람은 역마살기가 많아서 이직과 이동과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가 안정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해외 외국에 인연이 있다라든지, 만약에 그런데 그 인신 사회가 있는데 또 이게 뭐 인신이 남자한테는 배우자 자리라고 하면 외국 여자 아니면 여자 같은 경우 이 관을 남자를 보는데 관이 또 인신사의 역마라 그러면 외국 남자하고도 인연이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가 그럼 신일날 태어났다 그러면 반대로 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일날 태어났으면 해가 있으면 사에 충되기 때문에 역마라고 보고요. 만약에 해일날 태어났으면 반대로 이렇게 사가 있으면 서로 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동과 이직 변동이 많다고 봅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일간 밑에 있는 자리에 인신사의 글자 어떤 것이든지 한계가 있고요. 만약에 그 옆에 주위에 인일날 태어났으면 신이 있고 신일날 태어났으면 인이 있고 사일날 태어났으면 해가 있고 해일날 태어났으면 사가 이쪽 어디든지 위치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역마살 기운이 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 말고도 또 이 밑에 진술, 충미도 역마로 볼 수 있는데, 이 진술이라는 것은 서로 또 충이 되고요. 이건 땅이라고 하고 토라고도 하는데 지축이 흔들린다 그래서 역마충으로도 보고요. 또 충미가 있다. 물론 인신사회가 더 셉니다. 더 강하지만 만약에 인신사회는 없는데 진술이나 이렇게 충미가 서로 충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역마충으로 본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축이라는 것은 사유축 삼합으로 봤을 때 사유축의 사하고, 이 미는 해묘미로 봤을 때 해묘미 삼합이 되는데 서로 이 장생지가 서로 충이 되기 때문에 역시 역마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사주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빠르시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사주 만세를 봤을 때 진술이 있다든지 아니면 충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는 이동수와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태어난 날이 인인데 여기 만약에 띠가 원순이 띠다 그랬을 때는 여기는 연, 월, 일시로 봤을 때 여기는 초년운을 보고요. 여기는 청년운, 여기 일은 장년운, 신은 말년운을 보기 때문에 일단 일찍 이동과 변동이 많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 시지에 서로 이렇게 충이 된다고 하면 이때는 말년까지도 이동과 변동이 많은 사주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언제쯤 변화 변동이 일어나냐 이렇게 결정되어지는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연과 월에 있으면 그 역마충이 있으면 좀 더 일찍 어렸을 때부터 변동이 많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 앞쪽에는 없는데 이 시지, 말년운을 나타내는 시지 자리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늦게 변화 변동 이직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게 사주만 놓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언제 이동과 변화 변동이 있느냐, 이동수는 언제 오느냐, 이것을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인신사에 한 글자만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변화 변동이 적은데, 만약에 대운이나 세운, 운에서 그걸 충국하는 부딪히는 기운이 올 때 그때 이동과 변동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운이라는 것은 대운을 나타내고 세운이라는 것은 일년운을 나타내는데요. 만세력을 보면 연월 일시 밑에 이렇게 보면
숫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10단위, 뭐 어떤 사람은 5면 5, 15, 25, 35, 45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이면 7, 17, 27, 37, 10년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운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매년 오는 운을 세운이라고 합니다. 2020년 경자년, 2021년 경자 다음에 신축년이죠. 그 다음 신축년 다음에 이민, 개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 내가 만약 여기 태어난 날이 일날 태어났는데 여기에는 신이나 뭐 사 이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만약에 어떤 대운에 몇 살 정도 지나가서 여기서 신이 오면 이때 서로 인신충돼서 그때 10년 동안은 굉장히 변동과 변화, 이직, 어디로 또 외국에 인연이 있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운에 오는 운에서 서로 부딪힐 때 서로 또한 이직과 변동이 많은데, 만약에 또 월에 나는 여기에는 없는데 월에 인신사에게 있다 그랬을 때는 이 월지에 해당되는 게 원래 부모 자리, 형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형제하고 또 어떤 그 상황이 변화가 많아서 실제로 그때 부모 자리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건 또 이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 이사를 간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직업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재물 변동, 배우자 변동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거는 십성, 십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또 올려놓은 자리에 보면 비견겁재, 뭐 식신, 상관, 편재정제 그런 거에 또 서로 부딪힐 때 그런 십신, 십성, 육친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변동이 생깁니다. 여기가 배우자 자리인데 배우자 자리에 충국이 일어나면서 여기 여자한테 관입니다. 여긴 그런데 다른 기운이 와가지고 이 관을, 배우자 자리를 부딪혀 버리면 그때 그 배우자하고 이혼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불화가 생긴다든지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늘은 역마살로 해서 이동과 이사 변동, 직업의 변동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연보다는 월과 일에 서로 변동, 변화, 충이 일어날 때 그때 커다란 이직과 변동, 변화가 많게 된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두 가지로 보는데 이 사주 팔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밑에 있는 운, 대운과 세운에서 변화가 와서 서로 충이 됐을 때, 부딪히고 깨질 때 그때 변화, 변동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인신사에서 특히 인신충, 사해충이 있는 사람, 또 진술충, 충미충이 있는 사람은 이동과 변화, 변동이 많은 사주다. 그런데 운에서 또 다시 와서 부딪힐 때는 더 크게 작용을 한다. 그때 커다란 변화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이 인신사회가 많은 사람은 분주하고 바쁘고 사는 게 굉장히 굴곡이 많습니다. 아무튼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뭔가 움직이고 활동적이고 변화가 많은 직업을 해야만 좋습니다. 뭐 운동선수들도 괜찮겠죠. 이동, 이직, 뭐 변동 굉장히 많으니까 운동선수 자체는 활동적인 거니까. 아니면 군인,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내가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뭐 행정지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인신사회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사만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인신사회 4개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주를 보면 이 인신사회가 4개가 모두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인신사회가 모두 4개 다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제왕격 사주라 그래서 큰 인물이 된다. 그렇지만 굴곡이 많다. 인물은 큰 인물이 되지만 이동과 변화, 변동이 많기 때문에 굴곡이 많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인신사에는 우리가 말한 역마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왜 역마살이라고 했냐면 조선시대에 보면 역참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역참이 뭐냐면 관리들이 문서 파발을 띄울 때 그 역참의 말을 보통 2마리에서 많게는 4-5마리까지 말을 거기다 놓고 그것을 몇십 님마다 역참을 만들어서 말이 힘드니까 또 갈아타고 지방에 파발을 띄울 때, 그래서 이동과 움직임 변화의 대명사로서 역마살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자는 말마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말마자가 들어가고 이거는 역자, 우리가 무슨 역 뭐 했을 때 그 역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역마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만큼 이동과 변화, 변동이 많은데 특히 인신사회가 역마살이지만 진술충미도 이동과 변화를 나타낼 때는 그래도 역마충으로 본다라는 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좌우묘유 도화살이라고 하는데 도화살 또 진술충미 역마충도 되지만 또 화개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이 도화살은 무엇인지 또 화개살은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인신사회가 사주에 많은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사도 자주 가게 되고요. 변화와 변동도 많게 되고 특히 이 연월에 일찍 있으면 일찍 고향을 떠나게 되고 이 시지 쪽에 있으면 말년의 이동과 변화 변동이 많다라는 점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운에서 또 어떻게 와서 서로 충하느냐 그러한 기운이 있을 때 또한 변화 변동이 많이 일어난다는 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는 다른 자료를 갖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